우리는 왜 여전히 옛날 이야기를 필요로 할까요? 수백 년 전,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복잡한 고민들의 실마리를 줄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이 시대에 고리타분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예시이야기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얼핏 보면 단순한 전래동화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 본연의 문제와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겉으로만 단순해 보이는 예시이야기들이 사실 얼마나 심오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통찰과 삶의 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들이 주는 깊은 울림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함께 떠나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흥부와 놀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형제 간의 우애를 넘어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탐욕과 이타심,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지죠. 한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 놀부는 부유했지만 아우 흥부는 너무나 가난했죠. 놀부의 기와집이 번듯하게 위용을 자랑하는 옆으로 흥부의 초가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흥부네는 끼니조차 잊기 어려울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어느 날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어린 제비를 발견하고는 지극정성으로 치료해 주었죠. 그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에서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리고 그 박 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온갖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흥부네는 가난을 면하고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이 놀라운 소식은 순식간에 놀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놀부는 흥부의 행운을 시기하며 자신도 부자가 되겠다는 탐욕스러운 마음에 멀쩡한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는 악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어 박을 타는데 이번에는 보물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 튀어나와 놀부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 버립니다. 결국 놀부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각의 메시지를 훨씬 뛰어넘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부의 과도한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과정을 보면서 진정한 부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타인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나눔의 행위가 우리 삶에 어떤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흥부의 따뜻한 마음과 놀부의 차가운 이기심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인간의 양면성을 생생하게 비추는 듯하죠. 물질적인 부를 쫓는 것이 과연 삶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타인과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얻는 따뜻한 만족감이 더 큰 가치를 지닐까요? 흥부와 놀부는 수백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끈질기게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맺는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예시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선 깊은 삶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통찰을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시대를 초월한 가치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앞서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탐욕과 나눔이라는 인간 본연의 깊은 질문을 마주했듯이 우리 예시이야기들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선 삶의 지혜를 끊임없이 건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시대를 초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줄지 함께 탐험해 볼까요? 깊고 푸른 바닷속, 화려한 용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토끼 저는 위기 속에서 번뜩이는 약자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병든 용왕의 간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토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육지의 평범한 토끼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바닷속 용궁으로 끌려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토끼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발한 꾀를 발휘합니다. 자신의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기만적인 말로 용광과 신하들을 속여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되죠. 거대한 권력을 가진 용궁의 무리들을 상대로 작은 토끼가 오직 지혜 하나로 생존에 성공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영리함을 넘어선 지혜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때로는 강자를 상대로 살아남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교훈을 던져주는 셈이죠. 동시에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의 윤리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사색하게 만드는 깊이를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생존 전략을 엿본 후 이번에는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소녀의 이야기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바로 콩쥐 팥쥐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이야기는 콩쥐가 팥쥐 모녀의 모진 구박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인내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잔인한 계략에 휘말리며 연약한 콩쥐는 수많은 시련을 겪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움과 함께 팥쥐 모녀의 탐욕스러운 행동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콩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두꺼비와 소 같은 자연의 도움을 받으며 기적처럼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콩쥐가 새 신을 신고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는 극적인 순간에 이르러서는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텨낸 인내와 희망이 결국 정의로운 결실을 맺는다는 통쾌한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데렐라 서사를 넘어 사회적 약자가 겪는 부조리와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서사,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이나 사회적 신분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오직 사람의 진정한 잠재력과 가치를 꿰뚫어 본 평강공주의 해안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바보온달이라며 무시하던 허름한 청년온달의 모습 뒤에 숨겨진 가능성을 평강공주는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녀는 온달을 믿고 그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합니다. 온달은 평강공주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무예를 익히며 점차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치며 큰 공을 세우고 왕에게까지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되죠. 이 이야기는 타인의 편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잠재력을 믿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사회적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해안과 타인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는 겉모습이나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성장하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죠.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에서 나눔의 미덕과 탐욕의 경고를, 토끼전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 지혜의 번뜩임을, 그리고 콩쥐 팥쥐 이야기에서 불의에 맞서는 인내와 정의의 실현을 보았는데요. 이처럼 수많은 예시 이야기들은 단순히 어린 시절 우리를 잠재우던 동화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문제와 지혜를 담고 있는 깊은 보고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등장인물을 가지고 있지만 놀랍도록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지 않나요? 나눔의 가치, 위기를 헤쳐나가는 슬기로움, 부당함에 굴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겉모습 너머의 진정한 잠재력을 알아보는 해안까지. 이 모든 것은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중요하게 여겨온 보편적인 가치들이죠. 예시이야기 속에 담긴 이러한 지혜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지혜란 오직 두꺼운 책 속에만 갇혀 있거나
위대한 성인들의 삶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하고 어려운 가치가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듣던 정겨운 이야기들 속에도, 때로는 순수한 장난기 어린 상상력으로 가득 찬 동화 속에도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단순한 교훈을 넘어 삶의 다양한 갈림길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마치 보물을 찾던 흥부의 박 속에서 예상치 못한 도깨비가 튀어나오듯 우리 삶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기는 늘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현대사회에서도 인간의 본성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혼란스럽고 복잡해진 세상 속에서 예시하기들이 전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주죠. 탐욕이 만연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대에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는 나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일깨우며 물질적 풍요가 아닌 마음의 부유함이 진정한 행복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편견이 가득한 세상에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지를 발휘한 토끼의 이야기는 공영에 처했을 때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그리고 콩쥐가 겪었던 시련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예시하기는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서이자 우리 내면의 강인함을 일깨우는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를 포근하게 잠재웠던 이야기들이 어쩌면 어른이 된 지금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는 지혜의 보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죠. 우리의 예시하기 속에는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와 교훈이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지 함께 탐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방금 함께 들여다보았던 흥부와 놀부, 지혜로운 토끼, 인내심 강한 콩쥐, 그리고 편견을 깬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속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들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각기 다른 배경과 등장인물을 가진 별개의 이야기들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인간 본연의 보편적인 가치들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나눔의 미덕과 현명한 판단력,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끈기와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해안이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예시하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되거나 어린 시절 추억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복잡다단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에 대한 깊은 해답의 실마리까지 제시하고 있죠.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내면과 우리가 속한 사회의 모습을 비춰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용히 일러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먼 곳을 헤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진정한 지혜는 거창한 철학 서적이나 위대한 사상가도 가르침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친숙한 어릴 적 할머니 무릎에 앉아 듣던 바로 그 이야기들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마음의 빈곤을 느끼거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때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전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나아갈 용기를 선사해 줄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잊고 있던 본연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주죠. 현대사회는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또 더 복잡해지는 듯 보이지만 놀랍게도 인간의 본성과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예시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물질적 풍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마음의 평화와 관계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예시이야기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시이야기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는 귀한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는 지혜의 보고이자 내면의 강인함을 일깨우는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어린 시절 우리를 포근하게 잠재웠던 따뜻한 이야기들이 어쩌면 어른이 된 지금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깊은 통찰과 용기를 전해주는 가장 훌륭한 스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으셨나요? 예시이야기 속 지혜의 등불이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